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쪽 하늘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노을이 푸른 가을 하늘을 오숭아꽃처럼 고운 붉은색으로 물들였다. 손놈이는 조심조심 당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랫동안 사람 손을 타지 않았는지 나무 기둥은 곳곳에 벌레를 먹어 움푹 패여 있었고 안에선 쾌쾌한 냄새가 났다. 외관은 낡았지만 당집 안은 몸을 바짝 붙이면 10명 정도는 누워 잘 수 있을 정도로 제법 널찍했다. 어찌해야 하나. 손놈이는 잠시 망설였다. 의외로 당집 안은 아늑했다. 보스럭보스럭.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근처에서 들리는 소리에 손놈이는 눈을 떴다. 손놈이는 잔뜩 긴장해 마른 침을 삼켰다. 대체 누구길래 한밤중에 당집 주변을 서성이는 걸까? 분명 멀쩡한 사람은 아닐 거야. 알고 보니 잘 곳을 찾아 헤매던 사당패였다. 전국 팔도를 떠돌아다니며 기회와 연극을 선보이던 사당패는 남자들로만 구성된 남사당패와 여자들도 섞여있는 여사당이 있는데 이 사당패엔 여자도 몇 섞여 있었다. 날이 밝자 칠성은 손놈이를 악기 다루는 광대들에게 데려갔다. 줄타기는 훨씬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니 이미 늦은 것 같고 이쪽은 아마 처음 시작하기엔 무난할 게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손놈이는 자신이 심한 음치에다 박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놈이를 가르치는 광대 영일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다. 등 뒤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길상이 매서운 눈빛으로 손놈이를 쏘아보았다. 말투만큼이나 날이 서 있었다. 칠성 형님이 무슨 생각에서 널 받아들이겠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넌 여기서 안 어울려. 손놈이는 주저앉아 고개를 푹 떨궜다. 길상이 내뱉은 말은 제법 아프게 들렸다. 하지만 길상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다. 풀죽은 손놈이에게 누군가 다가와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 남장을 한 여자애였다. 아이는 손놈이가 돌아보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손놈이가 물었다. 저 사람이 내 오빠야. 아이는 덕임이라고 저를 소개했다. 통선명하고 나니 다음부터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한동안 서로 쭈뼛거리기만 했다. 너는 여기서 뭘 해? 손놈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리광대. 덕임이 간신히 대답했다. 어리광대? 줄광대가 줄을 탈 때 밑에서 함께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 줄광대랑 호흡이 잘 맞아야 해. 오빠는 최고의 줄광대였어. 진짜로. 덕임이 미습쩍게 하는 손놈의 생각을 읽었는지 불어 힘주어 말했다.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오빠를 보려고 온 사람들로 가득했을 거야. 사고라고? 순간 덕임의 얼굴이 흐려졌다. 줄을 타다가 떨어졌거든. 다시 둘 사이에 아무 말도 없어졌다. 그 일이 있는 뒤부터 오빠는 사람이 변했어. 예전엔 저러지 않았는데. 덕임의 목소리가 치근한 감정이 가득했다. 손놈이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앞길이 막막한 길상의 처지가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손놈이가 덕임을 격려했다. 덕임이 손놈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어쨌든 사정이 있으니 오빠를 미워하지 말아줘. 남매가 사당패에 들어온 건 덕임이 6살, 길상이 11살 때였다. 그 무렵 남매는 돌림병으로 부모를 잃었고 동네엔 어린 남매를 맡아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막막했던 차에 우연히 마을을 찾은 사당패의 눈에 들어 이론이 됐다. 사장표에 들어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비슷비슷한 처지였다.
그렇게 해서 길상인 사당패에서 외주를 타기 시작했다. 길상에겐 외주 말고도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당패 동료 명옥이었다. 길상과 동갑내기인 명옥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사당패에 들어왔다. 친구처럼 남매처럼 함께 자란 길상과 명옥은 자연스럽게 연모의 감정이 싹 틔워졌다. 동료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들어섰을 때 이미 길상은 사당패의 간판으로 탄탄한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다. 이 소문도 제법 나 멀리서 그를 보러 오는 일들도 꽤 늘어 있었다. 젊은 연인 앞에는 탄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한순간 모든 게 전부 물거품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발달은 명옥의 시작한 기침이었다. 겨울 초입에 접어들었을 무렵 명옥의 장기침이 심해졌다. 아무래도 코뿔에 걸린 모양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곧 나을 것 같던 명옥의 병세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나빠졌다. 혹시 폐렴이 아닌가?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이미 명옥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다들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었다. 명옥은 길상이 줄을 타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뱃속에 든 아기와 함께. 길상은 공연을 마치고서야 명옥과 아기의 죽음을 전해들었다. 그는 절규하지도 정신을 잃지도 않았다. 그저 말을 잃고 넋을 놓았다. 동료들은 길상을 조심스럽게 대했다. 그들도 오랜 시간 한솥밥을 먹은 동료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길상의 아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길상은 충격을 그럭저럭 견뎌내는 듯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길상은 멀쩡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멀쩡해 보였다. 어느 날 사당패 동료들 사이에 길상의 이름이 나와 근처에 지나가던 덕이는 몰래 몸을 숨기고 대화를 엿들었다. 설마 피부치 같은 명옥을 놔두고 바람을 피웠으려고. 피부치 같으니 그렇지 남녀관계가 될 수 없잖아. 그날 이후 덕임은 몰래 길상을 살펴보기로 했다. 의심 때문인지 몰라도 길상은 정말 몰래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 공연히 기분이 들떠 보이기도 하고 이따금 혼자서 배실배실 웃는 것 같은 게 명옥과 처음 사귀던 때와 똑같았다. 덕임은 애써 부정을 했다. 밤늦은 시간에 길상이 몰래 숙소를 빠져나가는 걸 보고 덕임은 살금살금 뒤를 밟았다. 커다란 아른드른 나무 밑에서 한 여자가 길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럴 수가, 오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길상의 얼굴이 여자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갔다. 다정한 연인들끼리 입이라도 맞추려는 듯이. 대체 뭐 하는 거야? 숨어있던 덕임이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자도 고개를 들어 덕임을 마주 보았다. 그제야 새김새가 온전히 눈에 들어왔다. 해맑은 얼굴에 오똑한 코, 쌍꺼풀이 없이 옆으로 길게 찢어진 가련만 눈매. 덕임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언니? 여자는 다름 아닌 명옥이었다.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명옥이 살아나서 제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언니야? 언니 맞아? 덕임은 주춤주춤 명옥을 닮은 여자에게로 다가갔다. 덕임이가 많이 놀랐구나. 여자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목소리도 혼란할 때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는 버릇도 명옥과 똑같았다. 언니 살아있었던 거야? 어떡해. 반가운 마음에 덕임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아니야, 죽었어. 명옥이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순간 귀신이란 말이 입속에서 맴돌았다. 부적 덕분이야. 길상이 대신 대답했다. 부적이라고? 덕임은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거렸다. 이왕 알게 되었으니 다 말해줄게. 대신
아무한테도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덕임은 고개를 끄덕이자 길상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 털어놓았다. 명일이 죽던 날 밤 낯빛이 검고 눈매가 음산한 남자였어.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나는 남자를 무시하려 했다. 상문이 열렸구나. 조만간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겠어. 뭐라고? 얼토당토 않는 말에 길상은 결국 무시하지 못하고 버럭 언성을 높였다. 좋은 걸 하나 알려주지. 남자가 길상의 곁에 발짝 붙어섰다. 죽은 자의 머리카락을 손가락 한마디만큼만 잘라와.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이봐, 당신 누구야? 누구길래 그런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나? 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지. 날 만나려면 여기로 찾아와. 남자는 길상에 있기 전에 제가 사는 곳을 알려주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길상이 공연을 마친 뒤 줄에서 내려왔을 때였다. 꼭두새 칠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길상을 찾았다. 명옥이 상태가 안 좋아. 빨리 와, 빨리. 길상은 칠성을 따라 사당표의 일행이 머무는 곳으로 뛰어갔다. 문을 열기도 전에 밖에서 훌쩍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제 와? 명옥이 조금 전에 눈을 감았는데. 명옥과 친했던 외월이 원망스러운 눈길로 길상을 바라보았다. 길상은 방 안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길상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혼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처절한 심정이었다. 문득 남자가 했던 말이 머리에 스쳐 길상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서문이 열렸으니 조만간 가까운 사람이 떠나겠어. 그 사람은 어떻게 명옥이 죽은 줄 알았을까?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길상은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 명옥의 머리카락을 손가락 한마디만큼 잘라 보관한 건 혹시나 하는 희망에서부터였다. 그리고 부질없는 희망일지를 몰라도 길상은 그마저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지. 길상이 찾아온 걸 보고 남자는 희죽희죽 웃었다. 남자는 박수무당이었다. 길상이 품 안에서 명옥의 머리카락을 담긴 천 봉투를 꺼내 보였다. 시키는 대로 잘했구먼. 무당이 머리카락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무당은 길상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빌고 있으라 하고선 딸랑딸랑 발골을 흔들리며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신당이 벼랑간 흔들렸다. 벼랑간 무당이 명옥의 머리카락을 타오르는 촛불 쪽으로 휙 집어던졌다. 화르르. 작은 불꽃이 일면서 머리카락이 타는 누린내가 서서히 방 안에 번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명옥을 잃었다는 상실감은 어느새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래 안에 만날 거라는 예언과 달리 명옥은 다시 나타나기까지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 무당을 만나고 온 날 밤 잠이 안 와 혼자 숙소 앞마당을 서성이던 길상 앞에 명옥이 나타났다. 진짜 와줬구나. 길상이 눈물을 글썽이며 명옥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 길상은 매일 밤 명옥을 만났다. 명옥은 살아있을 때와 별로 다를 게 없었다. 길상이 얘기를 다 들은 덕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명옥이 떡하니 제 눈앞에 있는 이상 오빠의 말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죽음이 비통한 건 죽은 자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죽은 후에도 매일같이 만날 수 있다면 슬픔에 젖었거나 상실감을 느낄 이유가 무엇일까? 길상은 그렇게 명옥과 예전과 다름없는, 아니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다른 사람한테도 알리자. 언니가 돌아온 걸 보면 다들 좋아할 거야. 그건 안 돼. 길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왜 안 돼? 나더러 미쳤다고 할 테니까. 허긴.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안 보여. 덕임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명옥이 말했다. 길상의 눈에만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아마 너한테도. 명옥이 남매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덕임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그들의 일상은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일상은 여전히 실수 없이 능숙하게 줄을 탔고 일이 없을 땐 명옥과 단둘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평안함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에 덕임은 약속을 지켰다. 계속 그렇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 바보처럼. 덕임이 시무룩하게 말했다. 차라리 명옥 언니가 안 돌아왔을 편이 나을 뻔했어. 과거를 곱씹는 덕임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그런데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 같은 사단패의 재수였다. 너 그 부적 박수무당한테 얻었지? 길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아냐고? 그 무당한테도 직접 들었으니까 알지. 어떤 바보한테 죽은 사람 만나게 해준다고 부적을 팔았다고. 술에 취해 친구한테 떠벌리는 거 내가 다 봤거든. 그 바보가 바로 너지? 길상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부적과 부적의 실력이 전부 가짜였다고. 아니야. 박수무장을 찾아간 건 어떻게 알고 재낸 걸 거야. 길상이 재수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왜? 비밀을 들켜서 창피하냐? 내가 또 다른 거 하나 알려줄까? 내가 술집에서 그 박수무당을 어떻게 알아봤는 줄 알아? 공연장에서 봤거든. 명옥이 죽던 날. 그날 재수가 자신이 줄을 탈 수 있을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었다. 그렇게 둘이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길상이 줄을 타는 시간이 돌아왔다. 술성이 길상의 등을 떠밀었다. 고대하던 줄광대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한우송을 질렀다.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였다. 명옥이었다. 명옥이 자리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길상은 자신있게 줄에 한 발 내디뎠다. 길상은 아래를 둘러보며 관객들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다. 길상의 뿌듯한 시선이 명옥을 찾았다. 그런데 명옥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었다. 모래성이 허물어질 때처럼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달리 명옥의 몸은 서서히 넓어져 연기처럼 후공 속에 녹아들었다. 길상은 숨을 들이켰다. 머리는 어쩌자고 묻고 있지만 속마음은 명옥이 사라지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부질없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었다. 애써 피하려 했던 현실을 마주해버렸기 때문이었다. 길상은 주춤주춤 줄 위에서 일어났다. 넋이 나갔는지 일어서는데 발이 휘청거렸다. 명옥은 아까보다 형체가 더 얇아진 것 같았다. 반만 남은 몸의 하반신도 이제 흐릿해져갔다. 바람이 불며 금세 그대로 공기 중에 흩어져 없어질 것 같았다. 길상이 높이 올라갔다가 아슬아슬하게 착지했다. 길상의 시선이 다시 명옥에게로 옮겨갔다. 연기처럼 흐물흐물 변해가고 있었다. 길상은 잔혹한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질끈 눈을 감았다. 정신이 아득한 탓인지 이번엔 내려앉았을 때 누가 봐도 수수한 게 티가 날 정도로 휘청거렸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길상의 등 뒤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하지만 줄 위에서는 숨을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줄타는 일이 이렇게 고독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길상은 다시 한번 명옥에게 시선을 돌렸다. 조금 전까지 명옥이 앉아있던 곳에는 그녀의 흔적도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 명옥은 그대로 무로 돌아갔다. 안 돼. 길상은 줄 위에서 졸기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져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창공을 바라보았다. 새처럼 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자신도 묘목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연기가 돼 하늘로 돌아간 묘목처럼 자신도 한 마리의 새가 돼 하늘로 비상하고 싶었다. 길상이 결심한 듯 하늘 높이 뛰어올랐다. 웅성거리는 정내가 한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칠성과 사당패 동료들이 비명을 지르며 길상에게 뛰어갈 때까지 우효는 부러진 길상의 다리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했다. 평생 다리를 절여야 한다고. 길상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위로하는 동료들을 물린 후 길상은 습관적으로 묘목을 찾다 멈칫했다. 묘목은 이제 없다. 죽어서도 제 곁을 지켜주던 묘목이 이젠 정말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자신은 영영 묘목을 잃어버렸다. 길상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모든 걸 삐딱하게 보고 결부하며 거친 말을 내뱉었다. 동료들에게 말꼬리를 붙이고 늘어졌고 심하게 다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모두에게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말 화가 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다.